별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노인들 연령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대입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아동은 발달이고 노인은 퇴행으로 가는 거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막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서는 형태 개념에 사람을 그리고 색깔도 사용해요. 요 시기가 이제 그 60대 시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손가락, 이빨, 눈썹, 머리카락, 귀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남자아이들은 조금 늦어요. 근데 여자아이들이 더 빨리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늘이 우리는 파란 하늘을 표현하지만 얘네들은 검은 하늘을 할 수도 있고 빨간 하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창적이면서도 그 자기의 감정선들을 표현을 해요. 소리에다가. 이 시기에 아이들이 그림을 가지고 그 내적 심상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각적 도식의 발달 시기는 눈으로 보이는 형태를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시점. 크기를 과장되게 그리는 경우는 본인이 갖고 싶거나 혹은 본인이 너무 작아서 눈이 작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열등감이 있을 땐 눈을 더 크게 그린다든지 보완시키는 거, 보상받기 위해서 그런 그림의 특징이 나타나고 이제는 하늘을 하늘색으로 그리고 나뭇잎은 나무색으로 그리고 살색이라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피부, 얼굴은 얼굴 색깔로 그려요. 자, 드디어 이제 가장 궁금한 5단계인데 이 현실주의 시기가 바로 여러분의 시기예요. 이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근데 교재는 간단히 나와서 왜 간단히 나왔냐면 여러분은 유아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서 이런 게 갖고 있다라고 간단히 이렇게 나왔죠? 그냥 한 줄 형태로 나온 거. 네.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면서 이게 적용되는 게 이론상이지 실제로 했을 때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벌써 스트레스 딱 받으시는 거예요. 받지 마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5단계 현실주의식이에요. 이때가 바로 가장 밑에 있죠. 성인들이 그림을 그리는 수준이 이 시기의 아동과 비슷하다. 이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그리라고 할 때 나 그림 못 그려요 이러면은 우리는 모두 다 그림 전공 안 했기 때문에 9살에서 12살까지의 그림의 상태에 머무른다. 그보다 더 떨어지는 분도 계셨죠?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면서 할까요? 그러면 2장에 맨 앞에 보면은 우리 집나무 사람 있죠? 그거 그냥 넘어갔죠? 30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 집그림 있죠? 네. 그럼 30페이지. 어저께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집에 대한 거, 그 기둥은, 굴뚝은 뭘 의미하고, 지붕은 뭘 의미하고, 울타리는 뭘 의미한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거는 여러분 따로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옆 페이지에 보면 31페이지에 이 그림을 그린 후에 질문은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5번째. 이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은 몇 사람이면 어떤 사람일까? 그 다음에 가정의 분위기가 아니라 이 집의 분위기는, 가정의 분위기 하면은 머뭇거려요. 그냥 이 집의 분위기는 어떤가 해서 6번. 그 다음에 8번에 이 집을 보면 누가 생각나는가. 그 다음에 11번. 당신은 누구와 이 집에 살고 싶습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한 사람, 혼자 살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향인 경우에도 누구 걸리적거리지 않고 나 혼자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건 대가족일 때. 자, 최소한의 이 집을만 하시면은 집에 대한 건 궁금증이 잘 풀려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나무. 나무를 보면 이제 나무니까 그 다음에 그 사과라든지 뭐 새 이렇게 다 나왔는데
제가 나뭇잎 바깥에 잎을 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수감 바깥으로 나온 잎을 표시하시고 비행 청소년의 그림이라고 써주세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나뭇잎을 이렇게 그리고 꽃도 괜찮아요. 꽃도 하고 비행 청소년의 그림 나뭇잎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를 더 그릴 수 있다면 옹이를 그리고 거기다 새까맣게 칠을 하시면 상처가 치유된 흔적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게 문제는 안 되는 거라서 그리진 않았어요. 근데 상처 치유가 되었으면 옹이를 안 그리잖아요. 아니죠.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흔적이 안 남았으면 아예 안 그리고. 그렇죠. 그거는 흔적이 남을 만한 나의 역사적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치유는 됐는데 흔적이 남았다는 건 굉장히 강렬했던 거죠. 그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거는 치유됐지만. 그러니까 옹이를 그리고 까맣게 어저께 제가 그렇게 했죠. 여기다 옹이 그리고 이건 상처인데 여기를 칠하면 상처가 치유된 거, 치유된 흔적이라고 얘기했죠. 요거를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은 되지 않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키포인트는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나무 그림에서 질문사항의 포인트는 몇 번을 잡으면 좋을까요? (1번이) 가장 중요해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왜냐하면 그냥 저렇게 나무를 그렸는데 느티나무예요. 아니 고목이에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가장 중요해요. 자, 두 번째 한번 찾아보세요. 나무는 살아있나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고목나무라고 했을 때 7번을 연장해서 물어보고 그게 아니면은 안 해도 돼요. 근데 바람이 불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바람이 부니까 이거는 물어볼 만해요. 왜 그러냐면 바람이 불었을 때 이 나무가 어느 쪽으로 휘어지는지. 왼쪽으로 휘어질 때는 그 바람의 정도가 나의 그 심상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바람은 일시적인 바람이에요. 나무가 회복될 수 있는 바람. 그 다음에 이 나무는 당신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당신보다 크다고 할 때는 이 사람은 무의식이 굉장히 과잉 편찬된 사람이라 내향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내적 심상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환청을 보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해요. 직관이 뛰어나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나무는 나보다 작다면 현실적일 가능성이 크고요. 외향 성향이면서. 그리고 하나 더해서 이 나무의 나이를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나무의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물어보면 본인의 에너지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25였는데 나무가 35이에요. 그러면 내 에너지 강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나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정상의 범주예요. 근데 내가 25인데 나무의 나이가 15살이다 그러면 미성숙된 무의식의 자아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굳이 더 추가할 건 없어요. 그 질문이 많아지면은 이제 진짜 사람에서 그 아이가 짜증을, 그 내담자가 짜증을 낼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을 먼저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식의 나가 여기 있잖아요. 그 의식의 나를 형성하려면 집도 나무도 구성하는 부분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의식이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사람 그림 질문에서 나이 물어볼 만해요. 왜 그럴까요? 나무의 나이하고 이 사람의 나이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거기서도 무의식과 의식의 갈등이 보이죠. 자, 이 사람은 25인데 이 사람의 나이는 2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미성숙된 의식이죠. 근데 저 나무의 나이는 40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무의식이 팽창된 거. 그러면은 일단은 그 의식에서는 20살이고 무의식에는 45이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갈등이 크겠죠. 그 갈등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이는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물어볼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내담자 면접지에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보면 좋을까요? 지금. 좋죠.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무엇을? 4번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 액티비티 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근데 그린 그림이 굉장히 연약하게 보이면서 그 활동성이 없으면 신체적으로 아플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다가 나이조차도 많다? 근데 많다라고 안 할 가능성이 크고 나무의 나이를 많다라고 할 가능성이 커요.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래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자기 나이를 사람의 나이를 굉장히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14번에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어느 분이 이거 하셨어요? 그죠? 네? 왜요? 그냥 뭔가를 그릴 때는 누구를 생각했다는 의미였어요. 대부분은 근데 나를 그리는데 그런 질문이 만약에 여자인데 여자를 안 그리고 남자를 그렸다면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대부분 사람을 그리라고 할 때는 동성을 그려요. 근데 이성을 그렸을 때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별적인 질문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19번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앞에 거 다 빼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인물상에서도 그 부분에 자기만의 열등감이나 고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궁금한 거 없죠? 넘어갈까요? 그리고 엉덩이는 문제는 아니지만 엉덩이가 동성의 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엉덩이를 많이 그려요. 근데 되게 여자가 엉덩이를 많이 그려요. 네, 그리고 동성의 성향을 많이 있는 집단이 고등학교, 특히나 특성화고나 그 직업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동성끼리 의존도가 높아서 그런지 약간 그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과시를 해요. 그럴 때 엉덩이 많이 그려요. 근데 실제로 졸업하고 남자 만나면 아니에요. 사람 같은 거 그리거나 뭐 이렇게 집 같은 거 그릴 때 손을 이렇게 한두 줄 이렇게 좀 우아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그리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떤 복합된 그 성격을 얘기하는 건데 결코 그게 밝은 성격은 아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결정 장애자들이 선을 여러 번 그려요.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린 그림이 결코 좋지 않아요. 더 못해요. 그리고 지우개를 많이 쓰는 경우도 강박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어저께처럼 진, 나무, 사람 그림 검사를 해볼 수 있어요.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은 만약에 친구라든가 동료이고 같이 살 사람은 집을 그렸을 때 정상의 범죄 집이면 이 사람은 괜찮구나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집에 문고리가 없거나 창문을 그리지 않았거나 문에 어떤 그 이상한 측면 X자 이렇게 근데 이거 안 하려고 했구나. 문에 집이 이렇게 있는데 문을 그렸어요. 근데 X자를 이거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부정이구나 그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 구체적으로 네. 형상화된 식을 네. 우리가 흔히 주거하고 있는 거치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혹시 내가 마음을 닫고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도 되나요? 여기 들어오지 말라는 거는 마음에 들어오지
겹치고 있는 경우는 아무도 침범 못해요. 죽어있는 사람을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죽어있는 사람 누워있겠죠? 그럼 반드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얘기해요. 근데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죽어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꼴보기 싫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무지하게 아프거나 본인이 죽어있는 본인이 죽어있는 거는 그만큼 번아웃 됐다. 그게 가장 80% 이상의 해답이 그렇게 나와요. 집을 그렸을 때도 우리가 그 노란선 치잖아요. 네. 평양에 그런 식으로 해놨으면 노란선? 집을 그렸을 때 어디에 노란선? 뭐, 사고가 났을 때. 폴리스 라인. 네. 그 폴리스 라인은 집안에 누군가가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개가 그 10대 성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성에 굉장한 관심이 있는 애들, 특히 나무를 이렇게 열쇠 구멍처럼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린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폴리스 라인이라고 안 하지만 이렇게 막대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끈을 쳐놔요. 그러니까 장애물처럼 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잖아요. 그럼 머리를 쫙 그래서 눈을 안 보이게 하든지 하여튼 교묘하게 눈을 안 보이게 하고 손은 뒤로 감추고 싶어. 근데 그때 졸이나 뭐 발에 패딩키오는 연결되어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돼요. 하나만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거 괜찮네. 나는 죽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누워있는 그림으로 그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파서 그런 걸로 확인했는데 번아웃 돼서 그런 것도 확인이 되죠. 그러면은 지금 나무 사람을 그렸잖아요. 네. 근데 너무 지금 이상한데. 아니요. 여기 아니고는 얘기할 게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시간에 안 하고 가면 후회할걸. 말 그대로 그냥 현장을 그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사람도 죽어있고 근데 죽어있는 걸 심지어 그리지 않고 땅 속에 묻어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리진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쵸. 그런 경우에는요. 땅 속에 묻는다는 건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억, 상대방에 대한 기억, 내가 아닌 경우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나쁜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그 무의식적으로 묻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그 사람의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땅에 묻는 경우도 있어요. 묻는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그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있는 거를 잘 태워요. 우리 그 재를 올릴 때 지강을 태우듯이. 소각장 가서. 그러니까 작년에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 소각장에서 태워요. 태우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까만 연기가 나고 어떤 사람은 하얀 연기가 나고 느낌이 달라요. 나만의 상징적인 의미로 소각을 한다는 건가요? 진짜로 소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냥 내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소각을 시키면 정말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무시당하고 그랬던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그 물건들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 돌아가신 분에 대한 뭐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떤 때 불쑥 화가 올라와서 정말 그게 보기 싫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볼 때 스트레스 받죠. 이게 내 경험이에요. 태웠어요. 태우고 나니까 눈에서 사라지니까 마음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태우는 그런 행위가 그냥 버렸을 때 누군가가 집어가 써서 또 다른 나한테 어떤 연장된 기억에 완전히 소멸을 그러니까 누군가도 갖고 가는 걸 원치 않고 그냥 여기서 멈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멈춤 교통표지판 되게 좋아요. 쉬는 거 같아서. 하나의 의식적인 행위죠. 의식적인 행위가 그게 마음으로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변하는 거니까 행동부터 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는
옛날에 그러니까 아주 뭐 그 롱롱 거 옛날에 그 책에 있던 거고 지금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행동을 한 거 가지고 생각을 정리했을 때 다음의 삶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입니다. 생각을 하고 또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이 웃는 거는 많이 울었기 때문에 많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넘어진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법을 알아요. 사람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다 다르듯이. 다 다르듯이. 그리고 사람마다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확인하는 것도 상담에서 하는 치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고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받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그걸 찾으신 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담을 이제 제가 뭐 5회기, 10회기 하잖아요. 저는 회기마다 한 것들을 다 나중에 그 파일로 해가지고 보내줘요. 왜 보내주냐면 나중에 여기 그 문제로 다시 오지 말고 그걸 보면서 연상해서 지혜를 더 얻으라는 거죠.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페이퍼를 다 줘요. 그림을 그린 걸 준다는 그림을 그린 거, 해석도 하고 그때 애니스킨 검사한 거 하니까 책으로 한 권이나 한 80페이지가 나와요. 5회기만 해도. 그러면은 나의 히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똑같은 일이 패턴이 반복됐을 때 그날의 기억을 찾아본대요. 아 이때 이랬구나 하고 거기서 또 다른 지혜를 이제 얻는 거죠. 전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안 오면 어떡하냐 해서 또 다른 내담자가 새로운 내담자가 오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근데 이 상담이 중독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10회기 이전에 끝내는 게 좋아요. 자꾸 의존성이 생겨요. 그러면 밤이나 낮이나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을 하기로 했으면 9회기에서 종결시켜야 돼. 왜냐면 제대로 따라오면 그럼 다음 주에 와야 되는데 아니요.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혼자 하세요라고 하고 딱 종결시켜요. 그럼 한 달 뒤에 오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 깜짝 놀래. 왜? 자기는 10회기까지 올 거 생각하고 그날 가면 또 다른 일이 또 생겨요. 또 연장해. 그러면 나중에는 상담의 치료 목적도 없어지고 유야무야가 돼버려요. 그래서 9회기에 딱 그 바로 전에서 끝내요. 20% 부족할 때. 나머지는 네가 힘으로 해결을 하라는 거. 언제까지 그렇게 살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책을 줘야 대신 이거 그동안 했던 거니까 날짜별로 있으니까 보시고 여기서 지혜를 얻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 여기 없으면 궁금하면 그때 전화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자세하게 다 네. 기록을 하세요. 왜냐면 기록해놓은 게 있어요. 저는 해놓고 스캔 떠놓고 했던 거 칠판에 이런 거 다 찍어놔요. 찍어놓고 스캔해놓고 그래야지 서류처럼 해놓으면은 그 사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다 쓰고 그걸 찍어놔요. 그럼 그게 영상이 된대요. 우리 그때 선생님이 이때 이랬죠? 라고 해서 그러면 그거 가지고 본인이 빼내줘. 그거 좋은 거. 근데 왜냐면 다 기록을 한다는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스캔을 하죠. 아우 제가 짱구예요.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찍고 그리고 밑에다 멘트 달아요. 이날은 누구님이 어떠셨군요. 그리고 몇 줄 하고 그래서 오늘 잘 마무리했어요. 수고하셨어요. 끝내고 그리고 스캔장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거. 그러니까 나는 쓰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기 한 거, 그 다음에 애니스킨 열몇 장에서 앞에 이렇게 했는데 요거 한 거, 사전, 사후 하니까 그것만 30장이야. 앞에 거. 그러니까 틀이 되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분이 그 남편이 외도를 해서 그 이혼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행각서 쓸 당시에 근거 자료하고 변호사한테 넘겼는데 승소. 그게 다 자료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을 사랑하는 거는 본인이 아플 때 빨리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사랑하는 제1의 방법. 근데 서운해했어요. 왜냐면 2번을 남겨놓고 끝냈을 때 원망을 좀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남았는데 그래서 돈 주는데 그래서 돈이 아니라 이거는 할 수 있다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오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언제 어느 때 이걸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 21세기 직업군에서 이 상담은 계속 계속 번성하는
그런 이제 종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유니버시티는 없어져요. 근데 전문화된 대학만 살아날 뿐이에요. 그리고 대기업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전문화된 1인 소기업 아니면 중소기업만 살아남을 뿐이에요. 이제 거대 공룡은 없어져요. 그리고 나라 의미 없어요. 도시국가예요. 우리 나라만 해도 시의원들이 지방마다 다 있어요. 조례가 다 달라요. 수원시는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를 학교는 50% 할인해 줬어요. 왜냐면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안 그래요. 다 달라. 어디는 전라도 가면 2천만 원 줘요. 애기 셋째 나면. 근데 수원은 100만 원밖에 안 줘요.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미국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공부를 했잖아요. 아, 누구한테 나중에 상담 들으면 난 로드랜드에서 이희정 강사한테 했으면 이제 내가 올라가면서 여러분도 같이 그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처럼 배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엄숙해졌어요. 기도하는 시간 아닌데. 그래서 진담은 사람 그림을 했을 때 반드시 체크한 거 아까 체크하셨죠? 그거만큼은 반드시 물어보세요. 핵심이에요. 그리고 아까 질문 참 잘했어요. 그 폴리스 라인을 치는 건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하고 끈을 하는 거는 아예 넘어오지 말라는 건데 근데 거기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건 내가 다리를 들어서 넘어갈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더 위면은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정도면 우리가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쳐가지고 집을 아예 문도 거의 80도를 가렸다 할 때 그때는 그게 그러니까 그림을 더 분석해야 된다. X. X. 이렇게. 문도 X를 치고. 아니 문은 없고 네. 그냥 폴리스 라인을 전체적으로 이런. 그건 저게요. 철사줄이에요. 가시만. 그러니까 거기에 감전이 될 수도 있고 더 심한 표현이죠. 근데 그 높이가 더 중요하다. 폐쇄적인 일부 부분을 설명하고 폐쇄적인 부분보다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뭔가를 보여주기 싫다라는 거. 그게 이제 합법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되게 중독, 마약이나 이런 중독인 분들도 그림이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알코올은 그냥 완전히 와해가 돼요. 알코올은 성이 없어요. 경계가 뭐고. 자, 여러분 알코올 중독하면은 범주가 그러니까 어디까지라고 알코올 중독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자,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신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마신다. 일주일에 3번 마신다. 자, 어느 게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하세요? 매일 마신다. 매일 마신다? 매일 마신다. 눈 떠있을 순간부터 눈 감는 그 순간. 야, 너무 심하다. 넌 죽지, 술 마시면. 아니 근데 그 알코올 중독이랑 의존증은 다르잖아요. 의존증은 내가 알코올에 힘을 빌려서 뭔가를 해서 움직이겠다는 그게 점점 더 쌓이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 떴을 때 그러면 때까지 그건 문항이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건지 세 가지 중에 케이스 중에 술이 안 들어가서 답이에요. 다 알코올 중독이에요. 주기적으로 마시는 건 다 알코올 중독이에요. 아닌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마다 그 알코올 흡수하고 해독하는 그게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뭐 한 잔 맥주 하나 두 개씩 마시는 사람이니까 늘 즐기는 엄마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해요. 네. 근데 늘 마셔요. 늘 점심 먹을 때도 마시고 뭐 할 때도 마시고. 그러니까 알코올 분해 효소가 특별히 뭐 많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사람의 장기가 사이즈가 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뭐 생활하거나 뭐 하거나 근데 아무 특히 문제가 없는 알코올 중독은 여자가 더 많아요. 왜냐면 생활하는 간 문제가 분해 그거는 가봐야 알죠. 외로워서. 간 분해 능력이 떨어지니까. 사실은 어저께 저는 새벽인데 한국은 새벽이 아닌가 봐요. 조카가
전화 왔어요. 대일 선박의 그 사준대. 그래서 나 이혼해야 될 것 같아서 왜 그랬더니 술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아내가 술 때문에 그랬는데 매일매일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주도 아니고 맥주만. 맥주가 없으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맨날 화를 내고 던지고 때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포인트가 그런 행위가 됐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데 맥주를 한 잔 한 잔 그게 마시는데 그 시초가 점점 더 확대가 돼서 줄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왜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마셔요. 난 매일매일 한 잔씩 마셨는데 이게 감소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늘어날 것 같아요. 20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알코올 중독은 아니지만 그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술을 어떻게 먹냐면 저는 맛있는 술만 마셔요. 맛있는 술, 그러니까 음식의 하나의 부분으로 마시는 거예요. 근데 술값이 비싸다고 술이 맛있는 술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은 코스트코에 가면 마가리타. 그거를 모히또처럼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 잠이 잘 와요. 아주 곤고. 그리고 맛있어요. 향긋한. 한 번도 안 마셔보셨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가장 지은 게 와인을 마시면 맞아요. 향을 맡으면서 마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를 뇌에서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와인이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100% 가장 많은데 와인은 그냥 바로 들면서 내가 얼마나 마셨다는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와인이 뭐 혈액순환이 좋아서 자기 전에 한 잔 먹으면 좋다 그러지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잔되고 그래서 저는 술은 그냥 소량으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술을 한 잔 정도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 있지만 계속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의지를 상담해서 치료받으면 실존 상담이에요. 반주같이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노인네. 저는 사람 그런 사람 꽤 많아요. 근데 그게 통풍으로 갈 수 있어요. 통풍은? 자, 통풍은 맥주하고 통닭이 짝이에요. 진짜. 통풍은 사업하고 정말 그 부작용이라고 해요. 잘 먹어서 생기는 건데 맥주하고 통닭이. 그러니까 맥주과의 술과 튀김류 다 통풍이에요. 통풍 걸려본 분 있어요? 없죠. 그럼 쏟아는 거예요. 이상량 10을 양 돌리고 그게 아니라 맥주하고 치킨이 결합됐을 때 통풍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상당히 신부님이 통풍 걸려가지고 네. 결국 다 못 마치고 가셨어요. 임기를. 통풍 걸리면 걷질 못해요. 특히나 이 발바닥서부터 여기가 굉장히 왜 CRPS인가 통증처럼 그게 막 찌르듯이 대상포진보다 더해요. 아픔이. 대상포진 아픔 알죠? 저는 항상 요 뒤에 대상포진이 와요. 오면 왜 브라자 때는 라인에 정말 미치는. 아주 쓸리면 악 하면 그 칼로 이렇게 찌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조심하세요. 아니 그게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은 대상포진이에요. 네, 그럼 알코올릭인 사람들이 그리는 특징이 알코올릭은 치매 초기 증상이랑 비슷해요. 이 각을 못 맞춰요. 이게 제대로 현실을 그리고 이렇게 강박증에 있는 집은 이렇게 딱 집에 각을 짓고 그러는데 그거 어려워해요. 그래서 알코올릭 검사하는 여기 그 내용이 있어요. 그 검사 하는 게 있으니까 보고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기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알코올릭이 가장 지금 이슈고 그 다음에 뭘까요? 마약하고 게임하고 똑같아요. 게임. 근데 나는 게임은 자기 의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게임은 사실은 그 몸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뇌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나는 알코올보다도 오히려 게임이 더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게임에서는 사람을 막 죽여도 그게 그 범법행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게임 속에 있는 상상이 바로 현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환청이나 뭐 환시가 보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죠. 김선수 하는 사람 게임.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의지에 죽인 것 같은데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있다라고 하면 형이 감소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 그런 거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 지켜요.
무섭죠. 근데 지금 여기는 굉장히 안전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물어보시고 이분을 나갈 때는 하얗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각서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 수업 내에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여기서 하고 끝낸다라는데 깜빡했어요, 제가. 여기가 미국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거 받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 받을 때는 항상 그걸 받아요. 여기서 이 시간에 했던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미국이니까 더 받아야죠. 네, 받아야죠. 더 받아야지. 아, 그렇구나. 우리가 상담 윤리 강령이 미국 거를 따르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사랑의 유통기한이 나와. 그게 왜 생겼냐면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사랑에 빠졌어요. 상담자는 남자고 내담자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뭐라고 나냐면 불미스러운 일로 그렇게 됐어도 그 사랑의 유통기한이 얼마이므로 그 기간이 넘어서도 사랑한다면 이거는 용인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사랑의 유통기한이 몇 년일까요? 여러분은 상담을 한다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유머러스하게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3년 그랬는데 지금은 석 달이라고 부르는 거. 아, 너무 쓰신다. 2주? 아우, 여기는 정말 너무 역동적이에요. 석 달이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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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적인 법에는 2년. 2년이에요. 2년이에요. 근데 난 사랑이 그렇게 2년까지 갈까 근데 싶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석 달. 그 호르몬 성이 석 달. 그 작용은 석 달. 사랑이 어떤 사랑해봤 연애해봤어요. 남자친구 그냥 좋은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마음에 있었던 점. 그럴 때는 마음의 색깔이 어떤 색깔? 색깔을 만약에 표현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랑의 그 유통기한이 2년이라고 하는데 사랑이란 기간을 어떻게 해요? 나는 얼마나 생각한다. 사랑이라는 그 느낌이 유지되는 기간. 글쎄요, 정도 사랑이라고 치면은. 아니, 정은 아니에요. 정은 포함시키지 말아요. 그건 미운정도 있고, 저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사랑만. 자유의지에 따른 사랑, 구속이 없나요? 6개월 안쪽?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저는 5번 답을 내야죠. 평생이요. 있으니까. 자, 사랑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 안 했을 때 사랑하고.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거 없이 자유롭게. 사랑하는 네. 거. 단지. 제 개인적으로는 5년도 많이 쓰셨네. 네. 저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우리 부총장님. 저도 영원히 갔으면 하는 거. 저는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슬프지만 냉정한 사랑은 없는. 사랑의 정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자체 말이 너무 가벼운 것 같아서 나는 사랑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정과 연민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 처음에 연애할 때는 수요일 시간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그때는 사랑이란 말 꺼내는 게 너무 촌스럽고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근데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무 상박한가 그러면서 그 임철순 그 작가님이 그러니까 저 스승님인데 야 희정 씨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니 그 정서를 가지고 진짜 지금 그러니까 딱 느낌이 오는데 정서는 그런데 그림은 유니콘 그리고 맨 날개 달고 날아가는 거 아니면 날개 있는데 날개가 찢어져서 떨어지는 그런 것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 치매 걸리면서 그 현실을 떠나고 싶었는데 못 떠나면서
그 병원비가 그 효자병원이 한 170만 원, 200씩 나왔어요. 그때가 2000, 그때가 4년. 아니, 한 달에. 한 달에도 그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랬는지 아세요? 그때 그 주치의가 지금 강동우 박사라고 지금 성내학 그 전문가로 국내에서 유명한데 그분이 나보고 그러면 아버지 병원비를 해야 되니까 그림 했으니까 초상화를 그려라. 왜냐면 여기 노인들이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냥 죽어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초상화를 한 장당 10만 원씩 해주겠다 해서 그거 그려서 병원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눈이 충혈되면서 코가 딸기코가 되더라고요. 자꾸 이것만 쳐다보세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보내드리니까 이게 아프다는 거는 주변을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건 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은 말하는데 통증이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10살 때 그림을 잘 그려서 그 서울의 3.1빌딩에 대상을 받으러 갔어요. 한국일보. 옛날에는 신문사 대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그 버스에 안내양이 있었어요. 그때는. 버스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혀를 잘렸어요. 한 2mm 정도?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10살 때.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자는데 창피하다고 두 분이서 시골로 보내자고 이제 그걸 들은 거죠. 왜냐면 옛날에는 브로크 벽돌집이라 다 들려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할머니한테도 저는 여주 이천에 할머니, 그 할머니는 정말 독종이고 왜냐면 첩이 많으니까 할머니 자체가 분노가 많았어. 그 첩이 8이니까 나는 첩할머니가 더 좋아. 이쁘지, 분내 나지, 돈 잘 주지. 가는 곳마다 그 5원짜리 돈을 그냥 많이 주고 그 할아버지가 그 첩할머니, 작은 할머니라고 해요. 1번 할머니, 2번 할머니. 그냥 1번은 국수집, 박하군 가게, 뭐 한복집, 뭐 신발 가게, 신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소설 속에. 그럼 근데 우리 친할머니만 맨날 지어받고 돈 받아오면 돈 뺏고 나 앵벌이 한 거 같이. 근데 그 할머니한테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한 게 그때는 제가 혀가 잘려서 그런 줄 알았더니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였어요. 근데 할머니가 민간요법으로 여기서 말을 옛날이니까 개를 한 달에 한 번씩 잡아 수육을 먹이고 그 이제 미꾸라지 잡아서 먹이고 이렇게 해서 1년 만에 말문이 트이고 침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학교를 갔는데 그때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았다는 그게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언니한테 그러고 그 시를 다 놓쳐버렸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다 내 품에서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 없는 맞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말하는 게 고통은 없지만 그때 그러고 굉장히 통증이 심했어요.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지렁이가 무슨 색깔이에요? 약간 찰색. 네, 근데 지렁이를 끓이면 무슨 색이 될까요? 아니, 초록색 키위 주스라지. 지렁이를 끓이면 초록물이 나와요. 그건 왜 그래? 저를 먹이려고 이제. 그럼 끓이고 난 지렁이는 어떻게 될까요? 있어요. 아까 그랬죠? 둥치도 상처가 그 치유돼도 까만 그게 있다고. 자, 지렁이 무슨 색깔? 까만색. 그 전깃줄 꼬들꼬들한 그 전깃줄처럼 까만색으로 되고 지렁이가 물이 빠지면 초록색이 돼요. 그거를 할머니는 설탕이나 사카린 타서 주스물이라고. 얼마나 귀해요. 초록색 주스가 그때 어디 있어요. 그때 1년을 그렇게 먹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 때문인지 또 다른 충격 때문에 회복된 건지 모르는데 부엌을 얼마나 급하셨든지 할머니가 그걸 끓일 때 문을 잠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난 문을 열었는데 지렁이가 들어가자마자 팍 초록색으로 바뀌니까 그때 나는 주저앉아서 충격을 받고 그냥 그때 말문이 트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된 게 그러니까 체계적인 둔갑이라 충격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담에 필요하겠구나. 이제 그때 옛날에 회상하다 보니까 제가 민간요법 때문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면서 가끔은 이런 요법을 잘 써요. 근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선물을 아무리 사갖고 지렁이 색깔이 뭐예요? 끓인 다음에 해도 100명은 100명 다 못 맞춰.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개구리를 잘 잡아요.
바위를 보기만 하면 어디에 개구리가 있는지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보면 알아. 그게 바로 경험이에요. 못할 것 같아. 옛날엔 두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그 손녀. 왜냐면 애들 다 데리고 다니고 옛날에는 애들 머리카락 이렇게 끌고 다녀도 그때는 추억이었어요. 그때는 분노도 많았어요. 엄마 아빠. 나를 낳아가지고 언니 때문에 그러고 그랬는데 또 보내버리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능력이 없으면 또 엄마 아빠한테 보내줘서 공부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궁금한 게 그 분노가 쌓이면서 그 청소년기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20대로 근데 분노를 표출하면 나는 내 맞으니까 혼나니까 꼭 감추고 공부를 열심히 했죠. 왜? 빨리 탈출하려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내가 아예 빗나가든가 그런 거는 나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되게 사랑했는지 꼭 숨기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